요즘 코로나로 인해 잠시 본업을 떠나 계시거나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듣기보다 휴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 아르바이트 시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몰리는지 많은 아르바이트의 지원율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알바 전선에 뛰어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가 직접 해본 아르바이트 중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할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아르바이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알바를 해봤자 얼마나 많이 해봤다고 순위를 매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직접 해본 아르바이트는 이렇습니다. 제 직업이 성수기가 극명한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매년 비수기를 통해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가능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아르바이트가 없다면 방송을 끄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극한의 알바 5위는 바로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먼저 상담 전화를 받는 인바운드는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가 120통에서 140통 정도 됩니다. 그중 불만 전화를 받는 경우가 5% 정도, 그리고 극진상을 만날 경우는 2주에 한 번 정도인데요. 초보 상담원의 경우 이런 진상 고객과 통화 중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콜센터 상담원을 감정 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알바들 눈물 쏟게 하는 인바운드가 아닌 전화를 거는 업무인 아웃바운드가 오늘의 5위입니다. 전화를 받는 것보다 거는 게 더 힘든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광고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통 전화를 받자마자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경우는 정말 드문 편입니다. 게다가 이런 전화가 워낙 자주 오기 때문에 내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뜨는 순간 짜증나기 시작하면서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따지거나 심하면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끈질기게 다시 전화 걸어서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이를 견뎌내는 것은 물론 상품에 가입시키는 등 목적에 맞게 설득까지 해야 합니다. 인바운드야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실적이고 한 달만 잘 버티면 월급이 나오겠지만 아웃바운드는 고객이 상품에 가입해야 실적이 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실적이 저조하면 돈을 조금 벌거나 아예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돈 버는 스트레스보다 욕을 먹고도 돈을 못 버는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살기 위해 얼굴에 조금씩 철판을 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바운드는 고객에게 불만을 듣는 경우 그러시구나,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해줄게, 그럼 됐지? 이 정도로 대화가 마무리될 수 있다면 아웃바운드는 불편하시면 전화 끊을게, 그런데 정말 좋은 기회인데 안 한다는 게 맞는 거지? 하면서 고객의 화를 더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도 가입 하나만 성공시키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 다 날아갈 정도로 아주 행복해지는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는 애초에 기본적으로 얼굴에 철판이 깔려있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욕먹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버티는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가 오늘의 5위였습니다. 여러분의 2박 3일이 즐거운 날들일지 아니면 생지옥일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4위는 바로 청소년스러운 교관입니다. 어릴 적 여러분에게 추억을 심어줬던 교관들. 내가 수련원에서 아무리 늦게까지 떠들다 잠들어도 교관은 잠들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피로를 참고 일찍 일어나도 교관은 깨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제가 교관으로 근무한 6개월 동안 평균 5시간도 못 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정도 아주 빡셉니다. 잘게 쪼개진 일정이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교관들은 그 빡센 하루 일정 동안 한 명당 대략 50명의 학생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쉬는 시간이라도 있지 교관들에게 쉬는 시간은 다음 일정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조차 교관들에겐 일입니다. 식당에 있는 학생들을 통제하고 식사 대기 중인 학생들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도 잠깐 먹고 다시 각자 위치로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언제 쉬냐고요? 잠잘 때 5시간 정도 쉽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왜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도 학창시절 극기훈련 생각해보시면 힘들면서도 뭔가 재밌었던 추억으로 기억나실 텐데요. 교관도 마찬가지로 학생들과 2박 3일 동안에 재미있는 추억이 생깁니다. 이 재미가 마약입니다. 3위는 지금 시기와는 조금 괴리가 있지만 스키장 렌탈샵 알바, 일명 샵돌이입니다. 아마 교관도 그렇고 스키샵 알바도 그렇고 주변에 해본 사람들이 흔하지가 않아서 얼마나 힘든지 들어보진 못하셨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20살 때 스키장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배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연한 상태지만 그 정도로 그 시기에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렌탈샵 알바가 3위인 이유는 먼저 아주 춥습니다.
손이 얼고 발이 얼고 다리가 얼고 코가 얼고 입이 얼고 얼굴이 얼고 몸이 옵니다. 실내는 그나마 따뜻하지만 계속 실내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겨울 시즌 동안 스키장에 살아야 됩니다. 스키장 대부분이 지방이나 변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4명에서 7명 정도가 한 렌탈샵에서 일하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악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4명 이상만 모이면 그중 나랑 약간 어색하거나 덜 친한 친구가 있기 마련인데요. 모르는 사람 4명에서 7명이면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 한둘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합니다. 다른 직업이나 알바도 나랑 잘 안 맞는 사람과 근무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밥 먹고 자고 빨래하고 쉬고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차라리 군대는 활동구역이라도 넓어서 종교 활동을 하는 등 내가 싫어하는 선임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여긴 이 좁은 렌탈샵이 활동구역의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쁠 때는 바빠서 힘들고 안 바쁠 때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간혹 친한 친구끼리 들어와서 24시간 생활하다가 서로 안 맞는 부분 생겨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키샵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배려가 있어야 한 시즌 무사히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스키샵 알바하면서 같이 일하던 사장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이 당시 재학 중이었던 대학교의 대선배님이었는데 대학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중도 퇴사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사 후에도 그 스트레스가 이어졌습니다. 스키장에 좋으신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스키장에 알바하러 딱 2시즌 들어갔는데 한 번은 그 선배 사장님이 돈 떼먹고 도망가서 돈 못 받았고 한 번은 월급을 1년 뒤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손님 없을 때는 공짜로 스키도 타러 다니고 나름의 재미가 약간은 있었습니다. 2위는 한번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돌잔치나 결혼식에 가면 여러분의 그릇을 치워주는 그들.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남자분들 군대 전역할 때쯤 되면 다들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군대도 견뎌내는데 뭘 못하겠냐. 저도 딱 그 생각으로 전역했습니다. 제가 포병 출신인데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을 생각해보면 전투준비태세라고 해서 전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훈련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그 무거운 포탄을 무한 반복으로 날라야 하는데 레스토랑 알바가 딱 그 정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준비태세는 1년에 많아야 한두 번인데 이 일은 맨날 해야 됩니다. 바쁜 것도 바쁜 건데 설거지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출근부터 퇴근까지 가게 오픈, 손님 맞이, 서빙, 테이블 치우기, 청소, 설거지를 무한반복으로 하는데 몸이 나만하질 않습니다. 사실 사람만 조금 더 쓰면 그래도 조금 할만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식당이 알바를 최소한으로만 쓰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너무 최소한으로 짜내서 일하다가 원액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돈도 돈이지만 사람을 알맞게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내가 이렇게 1시간 동안 힘들게 고생했는데 시급이 파스타 한 그릇 값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음식 나오셨습니다 라는 음식에 대한 존칭이 유행까지 했죠. 이렇다 보니 퇴사율이 아주 높은데요. 하지만 또 금방 구해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서빙이라고 해서 알준생들이 만만하게 보고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은 더 힘들겠지 하면서 레스토랑 서빙 알바 몇 년째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지금 제일 힘든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은 덜합니다. 사실 정신적 고통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젊음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사실 위에 나올 거 다 나와서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요. 극악 무도한 알바, 모두의 허리를 아작낼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 알바는 바로 택배 상하차입니다. 저는 딱 하루 일했습니다. 하루 일해보고 뭘 아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악명 높기로 유명한데요. 근무의 농도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직접 택배 박스를 들어서 탑차에 쌓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줄지어 나에게 오는데 내가 물건을 빨리 들지 않으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기계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택배와 가벼운 택배가 골고루 컨베이어를 타고 오는데 중간중간에 만만하게 봤던 박스가 심하게 무거운 경우도 있어서 늘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힘듦이 일정 시간 유지되면 익숙해지죠. 그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순간 컨베이어 속도는 더 빨라지며 물건은 더 빠르게 들어옵니다. 내가 여유가 생긴 걸 어떻게 하는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시간을 더 하다 보니 그 와중에 또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고통에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반장이 속도 좀 올려볼까? 라고 하는데 정말 습니다. 그 와중에도 내 몸은 자동으로 택배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뇌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피해주기는 싫어서 그날 하루만큼은 끝까지 버티고 그만뒀습니다. 딱 하루 일했는데도 며칠 동안 온몸이 아팠습니다. 다른 일은 힘든 점과 함께 좋은 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의 즐거움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 하루 만에 포기한 택배 상하차 알바가 오늘의 극한 알바 1위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택배 수요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하차 알바, 그리고 이를 업으로 하는 직원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여러분, 아무쪼록 절대 다치지 마시고 몸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이팅!